안녕하세요. 김샬럿입니다. 오늘은 아주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한국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대충 40대부터 80살까지 어르신 세대인 사람들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 엄청 다른 게 많아요. 특히 이분들에 대한 영어 단어 중에 한국에는 없는 단어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2년 살고 알게 됐고 제 한국인 친구 부모님을 보고 깨닫게 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한국 좋아하는 미국 친구들도 저처럼 한국의 어르신들이 미국 어르신들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일단 가장 큰 예시로는 라떼는 말이야, 이 말 있죠? 이거 한국에서는 약간 밈 같은 거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틈만 나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듣기 싫은 옛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라떼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적인 게 사실 이거는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문화가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 해주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던 노인들을 좀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를 old man wisdom이라고 해서 old man은 어르신이고 wisdom은 지혜라는 뜻인데 어르신의 지혜로움을 듣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체적인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친구처럼 그냥 이름 부르고 예의를 딱히 지키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늙은 미국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뭔가 늙기만 한 내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저 말에는 분명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르신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 일단 귀가 딱 열리면서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데 한국 어르신들은 이제 그 밈을 이해를 했는지 옛날 이야기를 이제 진짜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국에서 1년 살면서 그래도 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싫어하는 거를 알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이 라떼는 말이야처럼 미국에서도 엄청 유행이었던 말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okay boomer라고 하는데 여기서 boomer는 베이비 붐 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okay boomer라고 말하면 알겠어요 아저씨 라는 느낌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라떼는 말이야랑 비슷한 밈 같은 건데 미국에서 이거는 진짜 엄청 무례한 거라서 아무것도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이거를 쓰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걸로 죄년들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진짜 큰 실례예요. 어르신의 나이를 존중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약자에 대한 무시 같은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라던가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무례하게 구는 것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중년층을 볼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없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과 미국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다른데 우선 미국의 어르신들은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남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남을 신경 쓰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특이한 건데요. 미국은 40살이 넘으면 그거를 이제 중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영어로는 midlife
crisis라고 해요.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midlife는 중년이라는 뜻이고 crisis는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붙여서 말하면 중년 위기라는 뜻인데 미국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 저 위기를 항상 겪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감화가 없어요. 미국은 중년이 되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아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좀 midlife crisis란 중년이 되면 이제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지 고민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중년들은 저때 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남은 인생 동안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운다거나 자기 아들, 딸과는 완전히 독립되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 준비를 해요.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엄청 고생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자기가 행복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중년에 이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물론 중년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중년이 돼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참고 같이 살다가 중년이 돼서 좀 midlife crisis를 느끼고 자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idlife crisis 때에는 이혼을 한 다음에 더 맞고 어울리는 사람이랑 다시 이어지거나 실제로 새로운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이렇게 중년에 싱글이 되는 경우 많아서 어렵지 않게 새로운 짝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중년 늙은 사람들이 혼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새로운 짝을 찾는 거죠. 미국의 엄청 유명한 가수인 빌리 조엘이라는 사람의 노래 중에 피아노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첫 부분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It's a 9 o'clock on a Saturday.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his tonic and g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토요일 밤 9시인데 단골 손님들이 막 술집 바에 앉아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늙은 할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있다. 거기서 토닉과 진을 마시면서 앉아있지. 라는 가사예요. 얼마나 멋진 가사인가요? 이건 그런데 진짜 미국의 흔한 모습이에요. 미국에서는 소모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어르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여기서 진짜 엄청 다른 게 뭐냐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엄청 달라요. 한국은 이혼하면 완전 안 될 것 같이 얘기해요. 이혼은 진짜 나쁜 거고 이혼하면 엄청 인생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누군가가 이혼을 한다고 공인하면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격려해주고 추천을 해줘요. 특히 이혼에 대해 얘기하면 한국의 부모들은 전부 반대를 하는데 미국의 부모들은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 중년들은 자신만의 행복, 자신의 행복을 찾으러 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은 달라요. 저는 한국 어르신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낀 점이라고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한국인 분들은 중년이 되어도 아들이나 딸이랑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경제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보통 미국은 아들, 딸이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거든요.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만약 미국에서 누가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 용돈 쓰고 있으면 아무리 20살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loser라고 부를 거예요. loser라는 말은 패배자라는 뜻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엄청 안 좋게 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비싼 등록금이 아니면 혼자서 대학 등록금을 버는 경우도 많고요.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죠.
아마 그런 문화 때문에 미국의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midlife crisis를 좀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를 자기 집에서 거의 10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그만큼 부모님이랑 완전히 작별하는 느낌으로 성인 때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해서 대학을 졸업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힘들다라는 말 진짜 많거든요. 한국은 입학이 가장 힘들고 졸업은 쉬운 편이라고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국의 어르신분들은 자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은 자기 자식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난장판이더라도 내가 집이 있고 스포츠카가 있으면 성공한 중년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도 자식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 보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그냥 자식한테 신경을 이제 아예 안 써서 성인이 되고 나서 막 깡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정치인들 아들들 중에는 완전 난장판으로 인생 사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부모한테 책임을 물지 않고 부모는 자기 잘못 아니라면서 그냥 야트에서 샴페인이나 마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다 pros and cons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pros and cons면 미국에서 엄청 자주 쓰이는 영어예요. 장점과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중년의 나이가 지나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한국 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했던 친구의 어머니도 그때 영어를 엄청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들은 가끔 영어를 쓰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한국인 아저씨 아주머니들 진짜 미국 주인장면이랑 밥인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 정도가 훨씬 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국 어르신분들은 축구를 진짜 좋아하고 올림픽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하세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선진국의 특징이라고는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은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미국 어르신들 중에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축구 규칙도 모르세요. 그런데 진짜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미국에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에서는 Major League Baseball 이 앞글자만 Major League라고 부르는 야구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야구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미국의 축구 리그에 와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구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기는 한데 어리신 분들은 아직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 규칙이 쉽다고 하시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 눈에는 축구가 진짜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 항상 놀라는데 진짜 미국 사람들 눈에는 축구 어려워요. 골을 넣었는데 취소가 되기도 하고 뭐가 어떤 게 반칙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스포츠인데 이거는 그냥 공 가지고 멀리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스포츠예요. 슈퍼볼은 미국에서 거의 야구보다도 유명한 스포츠라서 아마 슈퍼볼 때문에 축구가 유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스포츠 이름이 슈퍼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냥 이거를 두고 축구라고 부르거든요. 전 세계에서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면 이거 축구가 아니라 미국식 축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랑 자주 싸우기도 해요.
왜 풋볼이라고 부르냐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풋볼이라고 하면 미국식 축구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풋볼이라고 하면 발로 하는 축구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랑 똑같이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미국은 다리로 하는 축구를 soccer이라고 따로 빼서 부르는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soccer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미국에서 만든 못된 단어라면서 화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축구라는 말로 soccer 더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랑 한국 빼고 발로 하는 축구는 soccer가 아니라 football로 부른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게 같은 단어로 부른다고 해도 한국에서 축구가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유명한 축구 선수 많잖아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한 선수래요. 약간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대표하는 선수죠. 유럽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 3명 뽑으라면 그중에 꼭 들어가는 선수인데 아마 그래서 한국에서 축구가 유명한가 싶어요. 왜냐면 미국에는 이런 축구 선수가 없어요.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유명한 미국인 축구 선수 한 명만 이름 말해보실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미국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없는데 미국은 슈퍼볼 선수나 농구 선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유명한 경우는 진짜 많죠. 그런데 이게 이번 월드컵이 미국에서 하는데 아마 이 월드컵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축구가 이제 엄청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나요? 한국은 2002년에 4강을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한국 축구 all-time 최고의 순간이라고 들었는데 미국도 사실 2002년이 가장 잘하던 시기였어요. 한국은 4강까지 간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미국은 2002년에 8강까지 갔거든요. 8강까지 간 것이 미국 월드컵 지금까지 최고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002년에 8강 갔던 최고 기록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항상 축구 약팀이었고 2002년에도 엄청난 약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미국 축구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한국이랑 같은 조였거든요. 그때 미국이랑 한국이 아마 조별 리그에서 무승부를 했을걸요. 미국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죠. 한국은 그때 미국이랑 무승부를 했는데 그 뒤로 세계 최강이던 유럽 팀들을 무섭게 다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이 한국한테서 조별 리그에서 졌으면 월드컵을 또 탈락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미국이 한국한테 무승부했던 그때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축구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도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나와요. 우리도 축구 대스타가 필요하다고. 물론 미국 선수들 중에서 프리미어 리그 본머스에 뛰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큼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만약 미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만큼 대단한 선수가 탄생을 하면 미국 사람들도 축구에 관심을 엄청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어르신들은 축구를 모르고 야구나 슈퍼볼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 어르신들한테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이정우 선수라던가 김하성, 류현진 같은 선수들이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유명할지 모르겠는데 최지만 선수나 배지환 선수들은 미국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예요. 특히 킴의 고향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선수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방송에 많이 나와서 방송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선수는 그냥 레전드예요. 너무 유명한 선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손흥민 선수급으로 미국에서 유명했어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던 때에는 한국 K-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해지기 전이었어서 미국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온통 박찬호 선수였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박찬호 선수는 잘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박찬호 선수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야구가 더 유명하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한국은 인종이 딱 하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할 때 열심히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미국은 국가 대항전 같은 거에 좀 감정이입을 못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스테이트끼리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애리조나 사람들이랑 라이벌이에요. 서로 붙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고 그래서 야구를 할 때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국가 대항전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인종도 많고 서로 뿌리도 다 달라요. 다들 뭐 독일에서 왔거나 스페인 아니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약간 국뽕이나 뭔가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별로 안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redneck이라는 사람들 있어요. 백인들인데 농장에서 일해서 목이 빨간색이 되어서 redneck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인종들을 전부 내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또 엄청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참 독특한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의 어르신들 얘기하다가 완전 다른 길로 가버렸네요. 아무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의 어르신들이랑 미국 어르신은 또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되면 또 많이 달라지는데 미국은 한국만큼 의료보험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의료보험을 사야 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65살이 되면 몇몇 미국인 사람들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보험이 생겨요. 그래서 65살 이전까지 건강검진 하나도 없이 살다가 65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한국 사람들은 65살 이전에도 병원 가면 아주 가격이 싸고 그리고 나라에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공짜로 시켜주잖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의료보험 가입해서 매달 돈을 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65살 필수 의료보험 생기기 전까지 그냥 막 살다가 65살에 자기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건강검진 해보고 알아낸 사람들이 막 건강하게 살기 시작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에 대한 생각이 미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의료보험도 문제이긴 하지만 먹는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이거를 junk food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junk는 약간 쓰레기, 버리는 폐품 이런 뜻이고 food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합해서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인데 미국은 이런 junk food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사람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랑 못 사는 사람들의 건강 차이가 정말 심해요.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엄청 사놓고 아침마다 조깅 한다거나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이 진짜 좋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푸드만 먹고 살이 엄청 찌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살찌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만약 미국에도 공짜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었다면 미국에 이렇게 살찔 사람들이 솔직히 없었을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들이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찐 사람들한테는 살 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해줄 텐데 보통 이렇게 살찐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없고 건강검진도 받아보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65살이 지나야만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볼 텐데 아시죠? 이렇게 살찐 사람들은 65살 이상까지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중년 중에서 이렇게 살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실 그냥 중년생이 아니어도 한국인 중에서 이렇게 살찌는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달라요. 건강보험을 보면 정말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한국 인구를 보니까 5천만 명이던데 5천만 명이면 그렇게 적은 나라도 아니거든요. 웬만한 유럽 나라들 인구보다 많은 건데 그 국민들 의료보험 어떻게 다 엄청 싼 가격으로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국식 의료보험을 따르자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정말 슬프고 나쁜 말이지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동의하는 말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민 구독자님분들은 말 안 해도 잘 눌러주시니까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